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거 끝난 다음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오시자마자 저희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자, 먼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문정부와 허니문 끝. 그래서 최근에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제 허니문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셔서 15일간 감동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죠. 네. 그런데 드디어 16일째 이낙연 총리 청문회로 발목을 잡히고 오늘 이제 19일째 되죠? 네네. 오늘 20일째입니다. 20일째 네. 대통령께서 드디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것은 그만큼 어려운 시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허니문이 한 15일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상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 이 순간을 좀 벼르고 계셨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벼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 10년간 우리는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못 보았습니다. 와이셔츠에 커피잔을 들고 참모들과 얘기하는 것. 특히 5.18 기념식에 가셔서 감동적인, 파격적인 그런 기념사에 국민 누구나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 88% 역대 대통령 취임 초보다도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았고, 그래서 저는 태풍은 지금 문재인 시간이고 문재인 태풍이 부는데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다. 또 태풍은 파괴시키지만 반드시 복구된다. 산들바람이 불지만 봄날은 간다. 언젠가는 끝나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할 때는 박수를 보내고 못하는 것은 지적을 할 준비를 갖추는 게 야당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그 지금 말씀대로 거꾸로 하면은 또 계속 순환이 되는 얘기인데 국민의당이 비록 대선은 졌지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첫 관문으로 인사청문회 전국이 거론되고 있고 3명의 후보가 위장 전입을 한 전력들도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방향점을 갖고 나갈지도 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박지원 전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정치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들이 외환 위기를 불러일으켜서 김대중 정부 때 김종필 총리를 5달간 총리 인준을 안 해줘가지고 국정이 굉장히 혼란한 적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탄핵, 파면,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국정 공백을 국민들은 어떻게 메꾸어야 외교, 경제, 민생, 남북관계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중차대한 때 총리를 잡아가지고 잘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낙연 후보자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떠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삶이 그렇게 즐겁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주자. 네. 그 대신 대통령께서 5개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에게, 야당에게 의사표명을 하셔야지 없는 것처럼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망정 간접적으로 표명을 하고 또 정무수석이 야당의 지도부들을 찾아와서 2005년 7월이죠. 7월부터 그때가 이제 장관 청문회가 처음 시작됐으니까 뭐 잘 찾아냈겠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그 정도 했으면은 우리도 넘어가지고 알고도 섰고 모르고도 섰고 국민들을 위해서 청문회 통과를 시키자. 이걸 우리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우리 국민당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더 정부하고 또 청와대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뭐 잘 되리라고 봅니다. 좀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얘기한 정도의 수준이면은 그 본인의 직접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야 네. 돼요? 가서 또 만약 이낙연 후보자가 낙마하면은 다시 네. 한 달간을 또 이런 상태로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손해는 국민이 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잘못은 시정하겠다 하고 대안을 냈으면은 이 정도에서 넘어가 주는 게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판넬을 띄워볼게요. 박 전 대표님. 자, 도로 민주당이냐 이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호남에 있다라는 건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또 호남 출신이고 전남 지사까지 현직으로 지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호남 인사기 때문에 혹시 봐준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물론 저는 특히 줄기차게 정권 교체, 햇볕 정책, 그리고 호남 홀대, 개혁 이 네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총리가 나온 것은 금상첨화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그 검증에서는 꼭 호남 총리니까 도와줘야겠다 하는 것은 없죠. 없고 지금 도로 민주당이냐? 네. 그건 아닙니다. 도로 국민의당입니다. 도로 국민의당이다. 그럼 뭐 동아일보도 그렇죠. 채널A도 동아일보 출신이니까 잘 봐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저희가 잘 봐준다면 이런 얘기 자체를 아니겠죠. 아니 글쎄 네네. 그렇게 우리가 국정을 한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지금 외환 위기 때 이 자유한국당 정신당이 외환 위기를 불러 일으켜놓고 5달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사실상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자유한국당 등이 책임져야 될 일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붙들면 되겠느냐. 국정이 먼저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국민이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국민의당이 호남 총리 반대 못할 것이라는 건 모욕적 발상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은 다음에 오후에 와서는 이낙연 총리 후보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하고 저건 다르죠. 스스로 발목을 잡은 건 아니냐. 아니죠.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씀도 호남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적합한 인물이냐 네. 이것을 얘기했고 그러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국정을 위해서 특히 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은 지금 외교 민생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선의로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낙연 후보자만 인준을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국민의당 의원님들을 좀 만나보니까 뭐 이낙연 후보자는 해주는데 그 강경화라든가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미리 그 잘못을 좀 공감하고 낙마를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분은 어떻게 됐든 비고시 그리고 여성 최초의 장관 또 다자 외교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고요. 지금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가 났을 때 너무 산뜻하다. 검찰개혁도 해야지 언제까지 이대로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잘할 뿐이다. 또 김상조 교수 역시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불행히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번의 위장 전입이 있었는데 오늘 저렇게 정리가 됐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운 계약서도 있고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다운계약서라면 어디 글쎄, 쪽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목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할 강남주택을? 수는 없지만은 네네. 곧 나올 거예요. 그럼 새로운 의혹을 또 제기하시는. 근데 의혹이 아니라 네네. 오늘 저녁이라도 어디에선가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박재현 전 대표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비고시 출신이 여성 최초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는 의미를 담으셨는데, 근데 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장 전입에 지금 세금 탈루 의혹까지 제기됐고, 더더군다나 거짓말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황이라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불가하다 입장을 확실히 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강 후보자 그러면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님하고의 인연 때문에 외교 쪽에 또 발을 디딘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우호적이신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잘 알고 능력을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총리 그 자체를 보았지. 네. 채널 A에서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니까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절대 안 동아일보도 봐줍니다. 예. 엄청나게 무섭게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편협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다. 네, 그분이 좀- 같은 자 보세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여성으로 강요의 반을 임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부 고시 출신, 전부 남성 이런 것보다는 비고시 출신으로 외교부에서 성장을 했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특히 여성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냐 이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검증을 해보면은 뭐가 또 나올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다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것을 진짜 쌍수로 환영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또 다운 계약서도 있다 하더라 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한 것도 철저히 검증한다. 그래서 채널A에 나와서 내가 말씀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입장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세 번째 판넬 내용은 문자 폭탄 맞은 이현주 의원이 지금 문자 폭탄을 맞아가지고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번 인사청문회 선고에서 이낙연 후보자를 약간 물건에 빗대서 설명하는 부분 때문에 약간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또 문자 폭탄 그러시면 굉장히 선배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청와대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이번 이낙연 총리 청문회 문제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대화를 해오더라고요. 저한테도 해서 네. 오늘 절대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말씀을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해서 88%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커피잔 빼들고 와이셔츠 입고 그렇게 기자들한테 질문 없어요. 까지 하시던 분이 네네. 왜 야당이 문제가 제기하는 또 잘못된 것을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사과하지 못하느냐. 왜 그것은 비서실장시켜서 넘어가려고 하냐. 지금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명분을 주고 청와대나 여당은 실리를 택하는 게 정치다. 명분도 실리도 다 가져가고 내가 잘하니까 나를 따르라. 절대 야당은 그렇게는 못 따라간다. 여기서 말씀하신 야당이 받을 수 있는 실리라는 것, 명분은 뭐가 있을까요? 명분은 그러한 대통령의 말씀이 잘못됐으면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시정책을 내놓는 것이 명분이에요. 오늘 대수보 회의 문재인 대통령 직접 발언도 박 전 대표님 아니, 의견을 좀 들은 걸로. 제 의견이라고 한 게 아니라 청와대 측에서 그렇게 저한테 설득을 해서 제가 그걸 요구를 했어요. 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여기서 말씀을 하고 문자 폭탄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시켰겠느냐. 그렇지만은 피해가 너무 크다. 이건 도대체 저야 당해본 선수이기 때문에 깜짝 네. 안 하지만은 우리 이현주 수석 같은 분은 얼마나 심하게 당하니까 뭐 전화번호를 바꾸고 네. 전화를 받지 못하고
이런 걸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시키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빤하다. 그런다고 하면은 그런 피해를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말씀은 있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정도의 소통이 야당이랑 청와대랑 이루어지면 좋은 얘기인데요. 아니, 박준 그런데 대표님. 그렇게 소통을 예. 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까지 뭐 연정설, 협치설 네네. 나왔지만은 과거에 총리가 내정되거나 장관이 내정되면 야당 지도부에 사전에 통보해 줬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실 협치는 때 완전히 대통령과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지 야당은 송두리째 무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딱 15일간 잘 나가다가 네. 16일째 걸린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청와대 쪽에서 박 전 대표님 의견을 물어왔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은 말씀 혹시 들어보세요. 공개? 제가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16일 날 인터뷰를 통해서 15일간 잘하고 이제 걸렸다. 네네. 그러니까 한의문은 끝난 거다. 네네. 그리고 제가 뭐 앞으로요. 제가 한 몇 가지가 많이 있어요. 네. 6월 달에 오면은 봄날은 간다. 네네. 그러니까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고 하면은 최소한 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네.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거예요. 네네. 그것도 잘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야당의 명분도 체면도 살려주면서 총리 인준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대책을 발표해라. 했는데 다행히 나왔으니까 최소한 우리 국민의당은 오늘 오전, 오후 의원총회를 격하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정치에 사족을 달면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다. 네. 깨끗하게 이낙연 총리 해주자. 네네. 그리고 그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청와대에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자. 대신 어떤 경우에도 문자 폭탄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박 전 얘기가 대표님, 된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런 소통이 16일 이후로 신호가 가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니 지금 제가 말씀 중에 신호를 보내서가 아니라 네네. 청와대에서나 그것도 읽겠죠, 청와대. 거기서 예. 이제 필요성 그런데 느꼈겠죠. 박 전 대표님 말씀 중에 6월이면 봄날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월까지 이렇게 협치나 연정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좀 저는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걸 그렇게 협치 이상하게 지금 꼬여서 생각하지 마세요. 네, 꼬지 말고 네. 현실만 꼭 봐라. 뭐 우리가 민주당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제가 소위 문모닝 하다가 문땡큐 하니까 박지원이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하면 박수 쳐줘야 돼요. 현실만 본다 이 말씀.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무난하게 통과가 되더라도 앞으로 몇 가지가 6월 달에 걸려요. 네네. 걸리면은 그때 그렇게 산들바람이 분다고 나가는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그때가 오니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해야 된다고 해야지. 협치 말만 하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잘하니까 지지도가 높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남은 게 있어서 뜯어보겠습니다. 자, 피고인 박근혜의 운명입니다. 오늘 마침 또 나오시는데 세 번째 재판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분을 좀 올려봤습니다. 요즘 보기에 좀 감회는 좀 어떠십니까? 뭐 저도 재판을 받아봤기 때문에 만만해 또 재판 계속 중이시잖아요. 예, 또 거기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대통령다운 전직 대통령다운 그런 언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지금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실을 저렇게 오만하게 부인해버리고 나는 죄 없다라고 하면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모시고서 전국 상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요. 우리 박 전 대표님 항상 모실 때마다 시간이 너무 짝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 정도로 너무 쏙. 그럼 한 2시간 합시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조만간 한번 더 나와주시는 걸로 좀 약속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